여러분, 역사책에서 세종대왕을 어떻게 배우셨나요? 훌륭한 왕, 한글을 만든 성군, 백성을 사랑한 위대한 지도자. 맞습니다. 모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어머니 원경왕후 민씨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도록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자신의 집안을 버리고 왕의 아내로서의 위치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세종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그 위대한 왕은 자신의 어머니를 버려야 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 또 다른 왕이 되지 않기 위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 역사책에는 단 몇 줄로만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선시대 가장 비극적인 모자, 광계의 드라마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1365년 공민왕 14년 8월 6일. 고려가 아직 멸망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여흥 민씨라는 명문 가문에서 한 여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민씨, 훗날 원경왕후가 될 그 여인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민재, 고려 말 최고의 학자이자 정치가였던 그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방원입니다. 훗날 조선의 태종이 될 그 인물 말입니다. 1382년 민씨가 18살일 때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 제자인 이방원, 당시 16살의 이방원과 혼인합니다. 자, 이것을 주목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정략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 동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려는 무너지고 있었고 이방원은 역성혁명의 주역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민씨는 그녀의 남편이 왕이 되는 것을 보기 위해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1388년 위화도 회군, 이방원이 고려군 부사령으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1392년 조선 개국, 태조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웁니다.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 이방원이 형들을 죽이고 정권을 장악합니다.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 이방원의 형 이방간을 제거합니다. 1402년 이방원이 드디어 왕위에 오릅니다. 태종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민씨는 남편 곁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내로서가 아니라 정치적 조력자로서. 그녀의 민씨 가문이 남편에게 준 힘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역사는 이방원만을 기억합니다. 킬러였던 태종 이방원만 말입니다. 1397년 세종이 태어났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1397년 5월 15일입니다. 원경왕후는 32살, 태종은 30살이었습니다. 세종은 이들 부부의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위로는 양녕대군, 훗날의 폐쇄자와 두 형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나들도 3명이 있었어요. 즉, 세종은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세종은 원경왕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원경왕후는 태종의 정비, 즉 정실왕비였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에 매우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태종에게는 다른 여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신빈 신씨 같은 후궁들이요. 하지만 모든 법적 의결권, 왕족으로서의 최우선권은 정비의 소생에게만 있었습니다. 원경왕후는 태종 옆에서 4명의 아들과 4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총 8명의 자녀를 한 여인이 낳은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왕비 중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왕비가 된 순간 원경왕후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1402년 태종이 왕위에 오른 직후부터
그들의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파헤쳐야 할 역사의 비극입니다. 왕이 되는 순간 모든 게 변했습니다. 1402년 9월 17일 이방원이 태종으로 즉위합니다. 그 순간 민씨는 왕비가 됩니다. 공식 칭호는 후덕왕대비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왕비로 대우받았죠. 그런데 왕비라는 자리는 역설적으로 남편으로부터의 거리를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왕비는 왕의 개인적 아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왕비는 국가제도의 일부였습니다. 옛날 중국의 황제들도 그랬고 조선의 왕들도 그랬습니다. 왕비는 존경받았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사랑받지는 않았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원경왕후를 홀대하기 시작한 것은 이즈음부터였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태종은 많은 후궁을 두었습니다. 신빈신씨라는 여인도 그 중 한 명이었어요. 원경왕후가 이것을 항의하자 태종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한 명도 아닌 여러 명의 여인을 가지는 게 무슨 문제냐? 매우 무정한 말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질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정치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태종이 홀대한 것은 원경왕후 개인이 아니라 그녀가 대표하는 민씨 가문이었습니다. 태종이 왕이 되면서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바로 외척의 권력입니다. 원경왕후의 아버지 민제는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씨 가문의 다른 식구들도 조정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태종은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명나라 건국 과정에서 외척의 힘으로 황제가 왕위를 잃은 경우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종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경왕후의 오빠들을 의심했고 형제들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역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종은 외척 배척 정책을 펴면서 원경왕후의 친정 식구들을 차례대로 멀리하고 결국 일부는 죽임을 당하게 했다. 여기서 더욱 극적인 비극이 일어납니다. 원경왕후는 남편뿐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도 잃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형들 때문에 아들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원경왕후는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양녕대군 그리고 3명의 왕자 더요. 하지만 그 아들들 중 몇 명은 정치적 이유로 죽임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 세종의 막내형 성녕대군이 있습니다. 성녕대군은 원경왕후와 태종 사이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1420년 세종 2년 성녕대군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역사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녕대군이 졸한다. 단순히 죽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정치적 상황이 있었을까요? 세종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왕의 형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해에 원경왕후도 함께 세상을 떠납니다. 1420년 8월 27일, 음력 7월 10일, 원경왕후 민씨는 56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조선왕 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원경왕후가 서거하자 세종은 슬픔을 이기지 못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원경왕후의 마지막 날들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이미 죽어 있었고 태종은 1419년에 사망했고 그녀의 형제들은 거의 다 죽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성녕대군마저 그 이듬해 죽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태종은 외척 배척 정책으로 원경왕후의 동생 민무구, 민무질, 민무휼, 민우의 등을 죽게 했다. 4명의 동생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남편이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낳은 아들이 정치적 이유로 죽는 것도 봤을 겁니다. 이것이 원경왕후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종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봐야 합니다. 원경왕후는 세종을 낳았습니다. 1397년 태어난 세종은 처음엔 그저 왕자였습니다. 왕이 될 가능성도 낮은 그런 왕자. 하지만 세 명의 형들이 폐위되거나 죽으면서 세종은 왕이 될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18년 6월 3일 태종은 양녕대군 마다들을 세자에서 폐위시키고 세종을 새로운 세자로 책봉합니다. 세종은 21살이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 뒤 8월 20일 태종은 왕위를 내려놓고 세종이 왕이 되게 합니다. 세종이 왕이 되는 순간 뭔가가 끝났습니다. 어머니와의 친밀한 관계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세종은 어머니에게 매우 효심 깊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효심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세종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위대한 왕이 되려면 어머니와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세종이 왕이 된 지 단 2년 만에 성령대군이 죽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조정이었을까요? 역사는 그것을 명확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종이 위대한 왕이 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자신의 어머니를 버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버린다는 표현은 너무 가혹하죠.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정치적 거리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경왕후는 정말로 행복하지 않았을까? 공식 역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원경왕후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고 형제들을 잃었고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층의 사실이 있습니다. 원경왕후의 초상화를 보면 그 여인은 매우 단호하고 강인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약한 여인의 표정이 아닙니다. 역사 기록들을 자세히 읽으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원경왕후는 매우 영리하고 담대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태종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직접 항의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조선시대에서 왕비가 왕에게 항의한다는 것이 얼마나 용감한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원경왕후는 그렇게 했습니다. 태종이 후궁을 두는 것에 항의했습니다. 태종이 형제들을 죽이는 것에 항의했습니다. 물론 그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원경왕후는 자신의 아들 세종이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세종은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세종은 백성을 사랑하는 성군이 되었습니다. 세종은 조선의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것의 기초에는 원경왕후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원경왕후는 단순히 비극의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세종 같은 위대한 왕을 낳은 어머니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경왕후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녀는 어떤 감정으로 살았을까요? 아마도 이런 감정의 충돌이 있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세종을 낳은 어머니로서의 모정. 내가 낳은 아들이 왕이 되었다. 나는 자랑스럽다. 내가 간신히 남편을 왕으로 만들었을 때의 그 고통이 비로소 보상받는 느낌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왕의 어머니로서의 관찰. 하지만 이제 내 아들은 나의 아들이 아니다. 그는 모든 백성의 왕이다. 내가 왕의 곁에 있으면 그것이 정치적 영향력이 될 수 있다. 나는 물러나야 한다. 이것이 원경왕후의 비극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과 왕실의 정치 사이에서 갈등했던 것입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세종은 어머니에게 매우 효심 깊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효심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세종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위대한 왕이 되려면
어머니와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세종이 남긴 기록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신중한 왕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글을 창제할 때도, 과학기구를 만들 때도, 법전을 정비할 때도 세종은 항상 신중하고 정중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왕으로서의 태도일 뿐 아니라 어머니 앞에서 배운 태도였을 겁니다. 원경왕후는 한 여인으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자신의 아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우리가 원경왕후에 대해 오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비극의 피해자로만 봤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고 형제들을 잃었고 말년에 외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원경왕후는 킹메이커, 즉 왕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녀는 태종 이방원을 왕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태종이 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민씨 가문의 정치적 기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민씨 가문의 대표는 바로 원경왕후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녀는 세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세종의 성장 과정에서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이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원경왕후는 조선시대 왕비 중에서도 가장 지혜롭고 강인한 여인이었다. 그녀가 남편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가까우면 우리 아들 세종이 외척 의존의 왕으로 낙인 찍힐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원경왕후의 삶을 다시 평가하면 비극 더하기 지혜 더하기 모정이 만드는 역사의 무명인. 그녀는 그렇게 역사의 무대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1420년 56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뭘까요? 표면적으로는 권력과 가족의 충돌입니다. 원경왕후는 남편의 왕위 계승을 도왔고 자식들의 성공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현대에도 여전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합니다. 남편의 성공을 위해, 자식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은 어디론가 사라지게 됩니다. 원경왕후의 이야기는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층에서 보면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원경왕후는 결국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태종의 아내일 때는 정치의 중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세종의 어머니일 때도 왕의 정치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이 왕실 여인의 운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배워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 원경왕후가 남편과 아들을 위해 자신을 버렸을 때 그것이 정말 필요한 일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그 시대에는. 하지만 우리 시대에는 어떨까요?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이들의 삶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원경왕후는 교과서에 몇 줄밖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조선시대를 형성한 가장 중요한 삶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숨겨진 영웅들을 무시하고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인간의 모순입니다. 세종이 위대한 왕이 되려면 어머니로부터 멀어져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위대함의 뒤에는 누군가의 희생과 외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1420년 8월 27일, 음력 7월 10일입니다.
원경왕후는 56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시호는 창덕소열 원경왕태후, 덕이 빛나고 열이 명확하며 원경한 왕태후라는 뜻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그녀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시호 뒤에 숨겨진 한 여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원경왕후는 한 여인으로서 자신을 사랑해줄 남편을 기대했지만 결국 정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한 어머니로서 자신의 아들들을 지켜주고 싶었지만 결국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들들을 잃었습니다. 한 딸로서 자신의 형제들과의 관계를 지키고 싶었지만 남편이 그들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아들이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세종은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세종은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세종은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 모든 업적의 어머니가 바로 원경왕후입니다. 그녀는 역사 속에서 이름 없는 왕비로 기억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를 기억해야 합니다. 위대한 왕 뒤에는 그를 키워낸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을, 그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 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어머니는 그것이 가치 있다고 믿었을 것이라는 것을, 만약 원경왕후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낳은 아들이 위대한 왕이 되었고 그 왕이 백성을 사랑했다면 내 삶의 모든 고통은 가치가 있었다. 하지만 너희 여인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는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역사는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태종의 왕비이며 세종의 어머니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다시 읽었습니다. 원경왕후라는 한 여인의 삶을, 왕권과 모정이 부딪히는 그 순간들, 정치와 가족이 충돌하는 그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참아내며 위대함을 낳아낸 한 어머니의 이야기. 이런 역사에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한글 창제 뒤의 세종의 고민들, 임진왜란 속의 평민들의 선택,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사랑과 헌신,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한국의 역사를 다시 읽고, 다시 해석하고, 다시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는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역사 속의 무명인들을 기억하는 것도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욱 깊고 더욱 감정적일 것입니다. 한국사의 비극과 위대함을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원경왕후를 기억하라. 왕 뒤에는 어머니가 있었고 그 어머니는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